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토지 수용이 무효 판결을 받기 4년 전 이미 땅 주인들은 이 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전라남도에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 권재근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1톤 화물차가 발견됐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에도 다음 달부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됩니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와 전남 출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다짐과 약속이 오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놓고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 덕담과 다짐이 오고 갑니다. 지역이건 비례건 관계없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 내년도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한전공과대학 문제를 놓고는 서로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한전공대 같은 경우도 이걸 서로 소모전으로 서로 이거 줄다리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좋을 것이 없다 생각해서 상생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공대에 관해서는 저는 광주광역시장으로서 한전이 광주의 몫이다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대학과 역할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박지원 의원 주장에 이계호 의원이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과연 광주과기원이 있는데 정부에서 할 것인가?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효과가 광주 전남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14명,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씩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제보 조작 사태로 궁지에 몰려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하지만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는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광주에서는 폭염경보가, 장성과 영광, 담양 등 전남 대부분 지역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지역별로 강수차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우리 지역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4.5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2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어제와 대부분 지역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4도, 보성 3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아들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혹이 폭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 나왔는데요. 그게 좀 인정하십니까?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지도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식 발표를 했다며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공명선거 추진단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건의 진실 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당의 입지가 사면 초과에 빠지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져 지역 정치권에 잇따른 탈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제보 조작 관련 인물들의 잇따른 구속. 그 파장은 일파만파 지역 정가마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안 전 대표가 검증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생정당의 한계로 치부하며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오는 8월부터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은 오는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의 지방공공기관들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시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토지 수용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 당시였던 4년 전 이미 땅 주인들이 사업이 불법이라고 전라남도에 수차례 알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메타프로방스 토지 수용 여부를 놓고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다툼을 벌이고 있던 지난 2013년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땅 소유주 6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의 손실금을 주고 사업주가 부지를 수용해도 된다며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땅 소유주들은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증거서류까지 확보해 제출했지만 토지수용위가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콘도 부지나 콘벤션한테 부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콘도나 콘벤션 센터를 짓지 않겠고 부동산 투기했다는 것이 노출이 되었음에도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토지를 수용해버렸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4년 만에야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제3자에게 사업대상 토지를 판 사업자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며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전라남도나 담양군 중 한쪽이라도 제대로 행정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행위가 조금 미비하고 잘못돼서 그 보완해서 또 다른 행정행위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그 행정행위가 위법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의심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담양군은 이번 패소로 인해 입주민 피해와 사업 지연 등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달 안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토지를 돌려달라며 상가 철거를 요구하며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남광주 시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져 상인과 손님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시장 개장에 맞춰 구조물을 설치한 지 1년도 채 안 돼 부실 시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남광주 시장 한복판에서 천장에 달려있던 철제 구조물이 연달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무너진 철제 구조물 사이로 상인과 손님들이 가까스로 대피합니다. 남광주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뚝뚝 하는 순간만 저쪽 왼쪽부터 떨어지면 전체 다 주저앉아버린 거죠. 조명장치를 달기 위해 설치한 20-30m짜리 구조물이 상인과 손님들을 덮쳐서 81살 양모 씨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30여 개 점포는 장사를 한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 이 전체가 날이 지붕이 엉망내란 거 분야 알았단게요. 광주 동구청은 부실 시공으로 추정된다며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소방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남광주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 권재근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1톤 화물차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 세월호 2층 화물칸 선수 부분에 뚫은 작업구를 통해 이삿짐이 실린 화물차를 발견했으며 권 씨의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꺼내기 위해 선체 추가 절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가족은 제주로 이사를 가려고 화물차에 이삿짐을 싣고 세월호에 탑승했으며 딸만 구조된 뒤 부인은 숨진 채 수습됐고 권 씨는 6살 아들 혁규균과 함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환자의 가족이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87살 이모 환자의 가족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광의료법인의 이사장 박모 씨를 상해 및 폭행 치상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현재 환자 측은 이사장이 폭행을 주장 중이며 병원 측은 환자가 난동을 부려 제압하려는 의료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등산권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등산이 세계 명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도전, 거쳐야 하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셈인데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무등산권이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현장 실사 두 번째 날. 무등산의 자랑인 주상절리대의 빼어난 경관이 현장 실사단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는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가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데요. 전체 평가에서 60-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등산을 둘러본 실사단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를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가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약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은 오는 14일까지 담양 중록원과 화순 운주사 등 무등산권 역사 문화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자연 환경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세계인이 찾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네스코에서 직접 홍보를 해주니까요. 더 신뢰도 높은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명산을 넘어 세계적 명산으로 도전하는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으로의 지정 여부는 내년 4월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화순 만연산에 120헥타르의 치유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어제 준공된 치유의 숲은 소나무와 참나무, 편백나무 등이 어우러진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3.1km 길이의 숲길과 명상의 숲, 호수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체성분 분석기와 혈관 혈압 측정기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세계 청년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계 청년축제는 청년은 한다라는 주제로 창업과 기획, 요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담은 청년들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전남대와 순천대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외국인 청년들이 참여해 공연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추억여행 충장축제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축제는 기존과 조금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김성환 동구청장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충장축제는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까요? 예, 우선 이름이 추억의 7080 충장축제였습니다. 그런데 7080이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너무 고착이 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름을 추억의 7080에서 추억의 충장축제 이렇게 7080을 뺐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90년대 대중문화의 전성기에 각종 추억을 이번 축제 컨셉으로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네, 추억의 충장축제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이제 저희가 이름을 바꾸면서 금년 축제의 컨셉을 세대 공감으로 잡았는데요. 이런 세대 공감에 맞게
다양한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태지로 대표되는 90년대 댄스 음악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바지라든가 이런 드레스 코드도 저희가 도입을 좀 했고요. 네. 거리 퍼레이드도 과거에는 한 4시간씩 걸려서 너무 좀 길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한 2시간 정도의 아주 깔끔하고 아주 집중화된 또 질이 높아진 그런 거리 퍼레이드로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축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염려가 되는데요.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뭐 예산이 초기에 좀 그랬는데 다 잘 확보돼서 작년과 유사한 정도의 예산 규모가 지금 확보가 됐고요. 작년에 13년째 이렇게 해올 때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항상 유사한 비슷한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중복돼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 29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렸는데 좀 프로그램이 과다하다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충장축제는 거리 축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장권이 없는 거리에서 하는 그런 축제에서 항상 이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요. 하여튼 축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유료 프로그램도 좀 구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기대하는 시민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축제 분위기라는 게 총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올해는 충장축제 어떤 감독님이 총괄하셨나요? 이희진 감독님이라고요. 우리 광주 비엔날레 연출도 참여를 하신 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축제 기획 연출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분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충장축제가 어느덧 벌써 14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신경 쓰는 부분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십니까? 이제 추억의 충장축제는 과거에 우리 이제 충장로 지역의 상권 활성화, 도심 공동화 극복 이런 이제 목적으로 탄생이 된 축제입니다. 어느새 우리 광주의 대표 축제로 우뚝 섰고 또 그걸 넘어서 뭐 전국에서 거리 축제로 우리 충장축제의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추억이라고 하는 컨셉 때문에 그 정체성, 방향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의 정책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소통, 이 축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주는 가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그에 걸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좀 확보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올해 더 재밌어진 충장축제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운트에 따라서 본인이 팔의 위치도 달라지고 왼쪽으로 가는데요. 타구는 좌익수가 쫓아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아지만의 솔로 홈런. 내립니다. 투수 정면. 자, 1루 베이스에서 볼. 옆으로 빠집니다. 그러자 2루 주자가 3루 돌아서 홈까지 옵니다. 타이거즈 따라 붙습니다. 시즌을 했었거든요. 최영우의 타석 쏘아올린 타구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최영우의 솔로 홈런 시즌 21호. 오른쪽 밀었습니다.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정신타가 김주찬의 배트에서 나오면서 한 점 더 쫓아가는 기아 타이거즈 6대4의 스코어 2점 차입니다. 초구 어디까지 중견수 길을 넘겼습니다. 패스를 때리면서 자 1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즈 9회 말 투아웃에 동점타를 만들어내면서 점수는 6대0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두타자 최용우입니다. 초구를 때립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자 타구는 어디까지
프로축구 광주FC가 상주 상무에 패배하며 연승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광주FC는 어제 상주 상무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13분 주현우 선수가 선제골을 성공시켰지만 광주 완델손의 퇴장과 전반 33분과 후반 60분에 상주에게 골을 내주면서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광주는 모레 울산에서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한글로 된 지도 제작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한국 중국 연변대 객좌 교수가 중국 평화지도 스토리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중국 평화지도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형 지도에 담았으며 제작 기간만 4년이 걸렸습니다. 한 교수는 화순 출신으로 한반도와 중국 등 37개국 지도를 1cm 한글로 제작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를 위해 전문 인력 1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마케팅과 방송 운영, 경기 운영과 영어 통번역 등으로 팀장급 4명과 팀원 6명을 선발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7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실업률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광주가 3.3%, 전남이 2.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가 0.2%포인트, 전남이 0.3%포인트 각각 증가했습니다. 6월 고용률은 광주가 59.6%, 전남이 62.1%로 전년 동월 대비 광주가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전남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광주에서는 폭염경보가 장성과 영광, 담양 등 전남 대부분 지역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체감 지수가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 크니까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많이 마셔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지역별로 강수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에는 우리 지역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 담양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4도, 보성 33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 1m 안팎으로 물결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다시 맑아지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